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49명으로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직장, 음식점 등 일상 곳곳에서 신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해외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퍼지고 있어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백신 접종 나이 제한이 철폐되면서 오늘부터 모든 성인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여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여행 금지 국가 수를 전 세계 8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씩 쏟아지는 인도는 수도 뉴델리의 모든 회사와 상점, 식당 등의 문을 닫는 6일간의 봉쇄령에 들어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다음 주 26일로 예정된 방문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미국 나사의 화성 탐사 헬기가 지구 밖 행성에서는 처음으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화성 탐사 헬기는 오는 5월까지 4차례 더 시험 비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549명 추가돼 누적 11만 5,19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529명이며 이 중 수도권에서만 349명이 확진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남과 부산이 29명씩이고 울산 21명, 경북 20명 등 영남 지역의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숨진 사람은 1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802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10명 늘어 109명이 됐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20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백신은 어제 하루 12만 1,234명이 맞아 국내 1차 접종 누적은 163만 9,490명입니다. 네, 초중고등학교에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도입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계획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학교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와 효과를 믿을 수 없어서 더 위험하다는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유흥업소에서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던 자가검사 키트 도입 논의를 학교로 돌렸습니다. 개학 이후 서울시 19살 이하 확진자는 시 전체 확진의 10%를 넘고 학교 11곳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다는 통계에 근거를 뒀습니다. 무증상 감염을 미리 가려내 학교를 폐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학교의 시범 사업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가장 먼저 초중고등학교에서 쓰는 걸 검토한다는 발표에 당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증상이 있는 학생은 바로 검사해 볼 수 있어 간편하고 좋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학교 자체에서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바로 검사를 받으면 좀 다른 아이도 감염도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정확도가 떨어지는 키트로 학생과 교사 수백 명을 매일 검사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스스로 검사 채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방역하고 자가진단 그리고 유증상자 관리 이런 것들 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서 자가검사 키트 도입 논의가 처음 시작된 유흥업소에서도 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일주일째 구체적으로 진척된 건 없어서입니다. 진행된 거 없고요. 아직도 계속 논의 중이어서 정확하게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직접 돈을 내서라도 키트를 구해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업소도 있습니다. 지금의 방역 대책을 조금 더 개선할 수만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라도 허용할 수 있다. 반면 4차 대유행 위기가 눈앞에 다가온 만큼 밤 10시 영업 제한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팽팽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도 접종률이 아직은 많이 높지 않고요. 그다음에 확진자도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서 방역당국은 자가검사 키트로는 진단검사를 대체할 수 없고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키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서울시와 엇갈리는 모습이라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미국이 코로나19로 여행 금지를 권고할 국가의 수를 전 세계 8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각 19일 성명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여행자들에 대한 전례 없는 위험을 고려해 이번 주에 여행 권고안에 대한 수정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수정으로 여행 금지인 여행 경보 4단계 국가 수에 큰 증가가 있을 것이라며 전 세계의 약 80%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민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4단계로 나뉘는데 일반적 사전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 재고, 여행 금지 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강화된 주의인 2단계 국가이며 중국과 일본은 여행 재고인 3단계고 북한은 여행 금지인 4단계입니다. 네, 미국은 전역 50개 주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한 나이 제한이 철폐되면서 오늘부터 모든 성인이 접종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미국 인구의 50% 이상이 한 차례 접종을 마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첫 접종이 시작된 이후 4개월여 만에 모든 성인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하와이와 매사추세츠, 뉴저지 등 6개 주에서는 즉각 성인에게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 90%가 거주지에서 8km 이내에서 백신을 맞게 된다며 이를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백신을 꼭 맞으라고 강조했습니다. Folks, I have good news. Everybody is eligible as of today to get the vaccine. We have enough of it. You need to be protected, and you need in turn to protect your neighbors and your family. So please, get the vaccine. 미국은 하루에 평균 320만 회분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250만 회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성인의 수는 1억 3천여만 명으로 전체 성인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접종을 마친 성인의 수도 8,400여만 명으로 전체 성인 3명 가운데 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예방통제센터 CDC는 일부 주에서 여전히 감염자와 입원자가 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On the other hand, cases and hospitalizations are increasing in some areas of the country, and cases among younger people who have not yet been vaccinated are also increasing. 그런 만큼 젊은 층에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로 2억 회 접종 약속은 이미 달성한 셈입니다. 이제는 여름까지로 목표한 모든 성인의 백신 접종이 얼마나 당겨질지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몇 건의 혈전 추가 사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현지 시간 19일 미 백악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소수의 추가 혈전 사례가 보고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압도적으로 많은 사례가 아니었다는 것에 고무돼 있지만 보고된 추가 사례를 검토해 그 결과를 오는 23일 열리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문기구 예방접종자문위원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얀센 백신에 대한 접종 중단 권고안을 변경할지 논의했으나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23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유럽의약품청 EMA가 현지 시간 20일 미국 얀센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안전성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EMA는 이날 혈전 색전증 사례와 관련된 얀센 코로나19 백신 평가 결과를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MA는 앞서 안전성 위원회가 미국에서 얀센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나타난 특이 혈전의 매우 드문 사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평가를 이번 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MA는 그러면서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19 예방에서 이 백신의 이익이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크다는 기존 견해를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0일부터 EU 회원국에 얀센 백신의 첫 배송분이 도착하기 시작했으나 일부 회원국은 EMA의 평가 결과를 기다리며 이 백신 접종을 일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효능이 97%를 넘는 것으로 추가 접종자 자료 분석 결과 나타났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스푸트니크 V 백신 개발에 생산 등을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 RDIF는 현지 시간 19일 보도문을 통해 스푸트니크 V를 2회 모두 접종한 러시아인들의 코로나19 감염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백신의 효과가 97.6%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RDIF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넉 달 동안 스푸트니크 V 백신을 2차례 모두 접종한 380만 명에 대한 분석 결과 1차 접종 후 35일이 경과한 뒤에 감염률이 0.027%였다고 밝히면서 같은 기간 비접종자의 감염률은 1.1%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코로나19가 무섭게 퍼지자 수도인 뉴델리는 모든 회사와 상점, 식당 등의 문을 닫게 하고 종교 활동까지 금지하는 6일 봉쇄령에 들어갔습니다. 영국은 상황이 심각해진 인도를 입국 금지 대상 국가에 추가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입니다. 월요일부터 가게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봉쇄령을 앞두고 주류와 식료품 등을 미리 사두기 위해서입니다. 인구 2천만 명인 뉴델리는 코로나19 검사자 5명 중 1명꼴로 확진 판정을 받게 되자 월요일 밤부터 6일간의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कि दिल्ली का हेल्थ सिस्टम बड़ी मात्रा में और अधिक पेशेंट्स अब लेने में असमर्थ है। अगर हमने अभी लॉकडाउन नहीं लगाया तो कहीं ऐसा ना हो कि बड़ी त्रासदी हो जाए। 인도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7만 3천여 명으로 세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엿새 연속 종전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어린이 환자를 포함해 젊은 층의 감염이 크게 늘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지난 보름 사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65%가 45살 이하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확산이 지난해 12월 처음 발견된 이중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상황이 악화하자 영국은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We've made the difficult but vital decision to add India to the red list. This means anyone who is not a UK or Irish resident or a British citizen cannot enter the UK if they have been in India in the previous 10 days. 이에 맞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다음 주 예정인 인도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적으로 지난주 신규 확진자 수는 520만 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치라며 걱정스러운 속도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인도에서 50대 한국 교민 남성이 코로나19에 걸려 치료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주 인도 한국대사관과 교민사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뉴델리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교민 A씨가 숨졌습니다. 인도에서 교민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는 지난 15일 부인과 함께 입원한 뒤 산소 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했지만 산소 호흡기를 갖춘 중환자실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다 대사관 등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중환자실 병상을 확보했지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어제 한 다단계 업체에 수상한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 보도해드렸는데요. 해당 코인 개발자는 이른바 화이트 해커로 알려진 인물인데 3년 전 코인 시세 조작 의혹에 연루됐던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한 다단계 업체가 지난 2월 말부터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단계에서 판매를 시작한 A코인. 개발자는 국내 1세대 화이트 해커로 알려진 김모 씨입니다. 다단계 투자 설명회에서 김 씨 이름은 신뢰의 상징 같았습니다. 한국의 1세대 화이트 해커라고 보시면 전 세계 본인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세계 최고야. 설명회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김 씨의 사진과 함께 화려한 이력이 소개됐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지갑이라면 안심이 될까요? 네, 바로 이분이 만든 지갑이 진짜 지갑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에도 가상화폐를 만들어 거래소에 상장시켰습니다.
화이트 해커라는 이력을 앞세워 보안에 특화된 코인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상장하자마자 코인 가격은 100분의 1 수준까지 급락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도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샀는데 그 이후에 잘 개발이 안 되고 거의 방치됐다시피 해서 그 많은 투자가들이 지금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 조작을 위해 세력이라 불리는 마켓 메이킹 팀을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마켓 메이킹 팀을 왜 붙이겠어요? 여기가 붙였어. 이게 하나에 붙였어요. 이거 처음 입학 변호사 됐고 원래 이거 입고 취임하니까 저 시라. 오케이 일단 연락이 왔어. 세력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저는 따로 일을 하다 보니까 3년 만에 다시 코인 업계로 돌아온 김 씨. 이번에 손을 잡은 다단계 업체는 사기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는 곳입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투자 설명회에 강연자로 직접 참석한 적도 있지만 다단계 업체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타임을 제가 얘기하고 나가는 거였어요. 그 다음은 내가 듣지 못한. 이런 내용인지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게 설계 당한 거예요. 제가 설계를 당한 거예요. 하지만 업계에선 김 씨가 다단계 업체와 짜고 또다시 코인 사기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랑 IT 전문가로 기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 다단계 코인 업체랑 손을 잡고 코인을 발행해서 노인 대상으로 판매하는 건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단계 업체가 유사 수신 행위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 김 씨가 얼마나 깊숙이 연관됐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도 이 오염수 보관 탱크가 더 필요하다는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리 가능한 오염수 양보다 새로 생기는 양이 더 많기 때문인데요. 어차피 육상에 계속 둬야 할 상황이라면 일본 정부가 왜 해양 방류만 고집했는지 의문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서 일본은 보관 탱크가 곧 다 차고 이 탱크를 둘 곳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폐로 작업으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해양 방류해 탱크를 치워야 한다는 겁니다. タンクが増加し、敷地がこれ逼迫していることもこれ事実であります。 하지만 2년 뒤 실제 해양 방류가 이루어져도 오염수 보관 탱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일본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매년 새로 발생하는 오염수는 약 5만 톤. 하지만 기준치 이하로 삼중수소 농도를 낮추는 것을 전제로 연간 처리할 수 있는 오염수 양은 이보다 적은 약 3만 톤에 불과했습니다. 남은 2만 톤은 탱크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시민단체 등이 진작부터 요구해온 육상 보관 등 대안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セメントと混ぜて固めてそれを処分するというふうな代替案を提案しています。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한국 원전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을 내보낸다며 사고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어지는 항의 집회에도 민감한 반응입니다. 在韓国日本大使館から韓国政府および現地警察当局に対し座り込みデモの撤去を要請するとともに警備体制の強化を申し入れ適切な対応を要請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국내외의 반발은 투명한 정보 공개도 성의 있는 설득도 하지 않은 일본 정부가 자초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어제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내고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질의서에서 도쿄전력의 처분 계획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고 관련 심사 기준과 절차, 기한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 다핵종 제거 설비의 지속적인 성능 검증과 함께 오염수 처리와 배출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제3자 검증 계획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4일에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중국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제소를 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은 외교부에 이어 생태환경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생태환경부는 원전 오염수가 처리 과정을 거치면 문제가 없다는 일본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사고 원자로에서 나온 폐수에는 처리가 힘든 다양한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它是属于来源于堆芯的冷却水或进入反应堆芯的雨水、地下水等等。这种水呢，它是直接跟那个融化后的反应堆芯相接触的，所以反应堆里边的所有的放射核素它都有。 관변 매체들은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국제법적 대응에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양국 어민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함께 소송을 내자는 겁니다. 중국 전문가는 소송에 앞서 양국 정부가 두 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환경보호 차원에서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중 양국의 피해 어민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海洋公约明确要求是，任何一个当事国，你所一切活动和你那些事儿所造成的危害，要确保不能超出你自己能够控制的范围。 한중 양국 정부는 지난주 화상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대 입장을 함께 표명했습니다. 추가적인 대응은 각국이 알아서 추진하기로 해 공동 소송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한중 양국은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국으로서 추가 협의에 나설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 일본과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문제에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에서 우주 헬기 인저뉴어티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구 밖 행성에서의 최초 동력 비행으로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에 비견되는 쾌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우주 헬기 인저뉴어티가 화성 표면에서 이륙해 착륙하는 화면이 들어오자 시험 비행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상황실에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가 찍은 화면입니다. 인저뉴어티가 자체 카메라를 통해 화성 지면에 들이운 자기 그림자를 찍은 사진도 들어왔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은 39초 동안 진행됐습니다. 약 3m 높이까지 상승해 30초간 정지 비행을 하고 착륙했습니다. Altimeter data confirm that Ingenuity has performed its first flight of a powered aircraft on another planet. 이번 시험 비행은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한 이래 비견됩니다. 대기 밀도가 지구의 100분의 1에 불과한 화성에서 비행체를 떠받칠 양력을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 섬유로 만든 날개 4개가 보통 헬기보다 5배 빠른 분당 2,500회를 회전합니다. 무게도 1.8kg으로 최소화하고 영하 90도의 추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작 비용은 우리 돈 950억 원, 제작 기간도 6년이 걸렸습니다. 성공을 기원하며 라이트 형제 비행기에 조각이 부착되기도 했습니다. We can now say that human beings have flown a rotorcraft on another planet. 시험 비행 성공으로 화성을 돌아다니는 탐험을 넘어 하늘에서 더 많은 영역을 탐사하고 화물도 나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나사는 인저뉴어티의 태양 전지를 충전한 후 5월 초까지 4차례 더 시험 비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탄소 배출이 가장 적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재앙은 가장 많이 겪는 지역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그런데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 기후 예측 시스템이 구축돼서 인명 피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개론에서는 아프리카에 구축된 기후 예측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고 또 어떤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